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무기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안보 소식 같이 알려드리겠는데, 일본이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무장을 장착한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 전개시켰습니다. 처음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무력 투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제 처음으로 무장을 장착한 전투기를 타국에 보냈으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터키, 제도적으로 미국의 군사 동맹이죠. 나토니까. 그런데 미국제 무기를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려는데, 터키가 TFX,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5.5세대 전투기라고 주장하는데, 그 엔진을 F-16 엔진을 무단으로 지금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터키 멀쩡할까요?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시킹 해상작전 헬기 3대를 공유한다 라고 발표한 소식에서부터, 러시아가 아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하나 있죠. 그 항공모함 2017년도부터 도크에 들어가서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또 안 되겠다, 24년도 안 되겠다, 그러면 무슨 수리가 7년 넘게 걸립니까? 어떤 내용인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디어 서방제 항공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지난 2019년 퇴역한 WS-61 시킹 해상작전 헬기 3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했다는 소식입니다. 비밀리에 운용 요원 교육이 이루어졌었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현지 인도를 위한 물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차세대 항공모함용 주력 전투기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FC-31 가칭 J-35가 선양 인근에서 시험 비행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군 항공대 마크를 새기고 비행 중인데, 2024년으로 예정된 푸젠함의 취역에 맞춰 전력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엔진 공급 중단 이슈로 JF-17 블락 3 도입 계획이 무산된 아르헨티나가 대체 사업으로 덴마크에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F-35A 도입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역하는 F-16A 기체 33대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 영국과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덴마크가 과연 이 퇴역 기체를 판매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수뇌부는 심각한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요 무기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러시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무기 재고는 충분하며 적들의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연말 입고되어 수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아드미럴 쿠즈네초프의 현역 복귀가 또 밀렸다는 소식입니다. 22년 연말에서 23년 연말로 밀리더니 이제는 24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어지간한 항모 신규 건조 기간보다 더 긴 수리 기간을 잡아먹고 있는 쿠즈네초프, 차라리 퇴역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시킹, 미국제 헬기인데 영국이 아주 많이 라이센스 생산한 바로 그 헬기죠. 시킹. 그래서 영국은 이걸 미국의 UH-60 블랙호크를 사용하는 그런 그 포지션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 시킹을 퇴역을 하고 지금은 수프링스, 와일드캣하고 또 멀린 이런 것들로 대체를 했는데, 그 19년도에 퇴역해서 지금 치장해놨던 시킹 3대를 우크라이나에 줬다. 벌써 이미 교육은 다 끝났고 지금 이제 포장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크라이나가 이걸 특수전용 시킹을 받을지 아니면 해상작전용 시킹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해상작전용 시킹이라면 이게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 같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시킹이 킬러급 잠수함을 잡으려면은 노보로시스크 쪽으로 또는 크림반도 쪽으로 쑥 흑해 중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공권이 완벽하게 장악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지. 헬기가 적전투기가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데 갈 수 없죠. 그런 좀 제한사항은 있고, 그래서 특수전용 시킹 헬기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서방제 항공기, 이제 헬기부터 스타트인데 서방제 항공기를 손에 넣게 되었다는 소식. 자, 그 다음 소식은요. 그릿한 휴대폰 사진인데 딱 봐도 F-35 스텔스기, F-35처럼 생겼어요. 바로 선양항공에서 만들고 있는 J-35, FC-31 소형 J-20보다 더 작은 그 스텔스 전투기죠. 이걸 이제 항모 푸젠함에 얹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계획인데 그거 지금 비행하고 있는 거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걸 24년까지 지금 실전 배치하겠다. 푸젠함이 2024년에 그 취역을 하니까 그때까지 완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야, 이 정도 날아다닐 것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은 제발 까보중, 까보니까 중국제네 라고 하는 그 전형을 역사를 답습하기를 바랍니다. 덴마크 공군의 F-16. 덴마크하고 영국하고 사이가 대단히 좋죠. 그리고 또 이 F-16은 미제죠. 그러니까 미국이 최종 사용권자 허가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덴마크가 동시에 허락을 해야 이 전투기, 비록 지금 퇴役하는 중고 전투기지만 이게 아르헨티나로 갈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적 아닙니까? 그러면 영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또 영국과 덴마크는 또 어떤 사이입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이거 지금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덴마크가 과연 이걸 들어줄지, 미국은 또 허락해줄지. 왜냐? 이게 구형 F-16이지만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서 암람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능력을 가지게 되는 F-16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4대를 포클랜드 제도에 항상 전개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이걸 가지게 되면 그 4대 유로파이터 가지고 포클랜드에서 승리를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영국이 잠깐 뭐 하는 거야? 우리 FA-50도 그거 부담스럽다 안 돼 라고 했던 게 영국인데 이게 과연 갈 수 있을지 그건 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드베데프 푸틴 대신 대통령 한번 중간에 끼워 먹기로 한번 바지 사장으로 한번 했던 사람이죠. 지금 이제 국가안보부의장, 그리고 우리로 치면 NSC, 당연히 의장은 푸틴일 테고, 뭐, 그러나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의장이 실제 뭐 거기서 많은 권력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아니면 인지장애가 있는지, 보고를 잘못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재고 13%밖에 안 남았고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재고는 25%밖에 안 남았다라고 발표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야, 우리는 무기 재고 충분해. 그 적들이 계산 잘못한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보고를 받았는지 좀 헷갈리는 장면이죠. 자,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이렇게 도크 안에서 하염없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2017년 도크에 들어가서 수리를 시작했는데 수리하다가 이 기중기가 넘어지면서 기중기 이 타워 크레인이 그냥 가판을 내리 꽂아가지고 그냥 뭐 구멍이 쑥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몇 년, 또 수리하다가 또 불나가지고 또 몇 년,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이나 지금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내년 올해 뭐 22년 연말이 될 텐데 아니야. 23년 연말 아니야. 이젠 그것도 아니고 24년도 장담 못한다. 라는 거죠. 24년이 언제입니까? 내후년입니다. 그럼 17년에 들어가서 24년, 7년 동안 이러고 있다. 그 25년이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7년 넘게 수리한다라는 건데 이 쿠즈네초프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긴 이 쿠즈네초프의 그 다음 모델이 바리아그죠. 그 바리아그를 중국이 완성시킨 게 랴오닝함이고 그 랴오닝함을 뺏겨서 만든 게 산둥함이죠. 그 산둥함 만드는데 5년 걸렸어요. 근데 이거 지금 7년 넘게 수리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퇴역시키고 어차피 이거 뭐 1980년대 거니까 퇴역시키고 그냥 새 거 만드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쿠즈네초프 안타깝죠.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면죄부를 얻은 필리핀의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의 반중 행보가 급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전투기들을 자국 기지로 불러들여 연합훈련과 남중국해 초계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과 군사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천명한 후에 그 첫 번째 조치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유치해
필리핀 공군기지에 배치한다고 필리핀 국방부와 마닐라 주재 일본 대사관이 11월 24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오는 11월 27일 필리핀 루손섬 중부의 클라크 공군기지에 항공자위대 F-15C 전투기 2대와 지원 병력 60여 명이 전개한다면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해외 배치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랫동안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온 일본이 해외에 전투기를 보내는 것은 과거 훈련 목적으로 미국에 파견해온 것이 전부였는데요. 이번 배치를 통해 일본은 전후 최초로 동남아시아에 훈련 및 작전 배치 목적으로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배치되는 F-15 전투기는 일본에서 F-15MJ로 불리는 성능 개량 버전인데요. 우리나라의 F-15K와 동일한 APG-63V1 레이더를 탑재했고 일본판 암람으로 불리는 AAM-4 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유해 공대공 작전 능력이 매우 뛰어난 전투기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일본 전투기들은 오는 12월 11일까지 클라크 공군기지에 전개되어 필리핀 공군 FA-50 전투기와 다양한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연합 공중초계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의 이번 일본 전투기 유치는 최근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의 회담을 계기로 필리핀 주둔 미군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합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필리핀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남중국해 연합 초계는 사실상 필리핀의 미일 주도 반중 동맹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필리핀 내에서는 경전투기로 도입한 FA-50의 부족한 공대공 성능이 도마 위에 오르며 기존 FA-50 성능 개량과 신형 전투기 도입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공군력이 최소한의 억지력을 갖추기까지 미국과 일본 전투기들을 필리핀 주요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필리핀의 반중 블록 참여 속도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본이 전투기를 보내서 그냥 연합훈련하고 이걸 넘어서 전투기의 무장 운용 능력까지 같이 딸려서 타국 기지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무장을 장착한 전투기가 타국 기지에 앉은 거가 되는 거죠. 정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이 엄청난 어떤 그 정세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다뤄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 일본이 과거사를 떠나서 우리 옆나라이기 때문에 옆나라는 언제 돌변할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무기를 이제 해외에 투사하기 시작한다. 전수방위해서 그냥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자신들의 영토를 공격할 때 막아내는 전력만 가지고 있는 자위대를 운영하다가 이제는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도 그걸 막아주는 것도 전수방위의 일환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그런데 또 필리핀은 동맹이 아니죠. 그럼 왜 가냐? 여기 동맹인 미군이 있는데 그 미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도와주러 간다. 이제 이건 겁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나토에서 나토는 연합 방해하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유럽이 좀 약하니까 서유럽 국가들이 전투기 보내서 동유럽에서 초계해주죠. 그것처럼 지금 해달라 이거 아니겠냐? 그러면은 일본은 지금 필리핀하고 동맹이 아닌데 그럼 필리핀이 일본하고 동맹을 맺냐? 아니면 이 동아시아의 연합 방위 체제가 만들어지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아무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초계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이난다오 여기에 있는 이 중국 함대, 남해 함대죠. 그리고 잠수함이 있죠. 이들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하는 딱 틀어막는 이 역할을 필리핀이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일본이 그들의 전력을 더욱더 남쪽으로 투사하게 되어서 중국이 더욱더 남중국해에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FA-50하고 같이 연합훈련 하는데 FA-50을 말레이시아가 블락 20 버전으로 사죠. 근데 그건 에이사 레이더의 암람에 사이드와이더 9X에 굉장히 성능 좋은데 필리핀 자기네들 거는 아니죠.
그냥 뭐 암람 이런 거는 언감생심 안 되고 그냥 사이드와인더 L 버전 뭐 이런 것들 M 버전 이런 것들이나 쏠 수 있으니까 꼬리를 잡아야 쏠 수 있고 물론 뭐 정면에서 쏠 수 있지만 아주 좁은 각도로 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전투기냐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업그레이드하고 다음에 살 전투기는 이런 거 말고 블락 20을 사든지 FA50 블락 20을 사든지 아니면 그리펜 정도는 사야 되지 않냐 라는 건데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냥 FA50 블락 20 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FA50 업그레이드 돈 주고 또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소식. 다음에 터키. 막가파네요. 보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TFX CJ1호기 조립 장면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엔진 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을 조달했다 치고 방식으로 조립이 강행되고 있는데 뒷감당은 어찌하려고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가 주관하고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이 제작 중인 튀르키예판 F-22, 일명 TFX의 CJ1호기 조립이 진행 중이며 현재 동체 조립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타이가 현지 시각 11월 23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타이는 현지 시각으로 11월 21일 이스마엘 데미르 튀르키예 방위사업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TFX 조립 라인 개장식을 갖고 현재 동체 조립이 거의 마무리된 TFX의 중앙 동체 모습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타이는 이번 행사에서 TFX의 주요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TFX는 F-22보다는 약간 작고 F-35보다는 약간 큰 길이 21m, 폭 14m의 기체 크기를 갖지만 최대 이륙 중량은 F-35보다 더 가벼운 27.215톤으로 제작될 예정인데요. 기체는 F-35보다 훨씬 가볍지만 엔진은 더욱 강력한 F-110을 2기나 탑재할 예정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추력대 중량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는 이 전투기가 F-35 수준의 내부 무장 능력을 갖출 것이며 F-35 블락 4부터 부여되는 유무인 연동 작전 능력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율 택싱 실험을 마친 키질렐마 무인 전투기가 TFX와 연동될 것이라는 것이 타이 측의 주장입니다. 타이는 항공기 동체 조립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레이더와 엔진도 확보됐기 때문에 최초의 시제기 출고식을 내년 3월 18일에 가질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튀르키예의 이 같은 호언장담과 달리 전문가들은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초 튀르키예는 영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EJ200 엔진을 기반으로 한 자국산 엔진 개발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S400 도입으로 미국의 캐사 제재가 시작되면서 영국은 물론 유럽 업체들과의 모든 협력이 중단되면서 엔진과 항전 장비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튀르키예는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이 제재를 완화해주면서 TFX 개발에 속도를 내왔는데요. 미국이 TFX용 엔진 수출을 불허하면서 전투기 개발 사업 자체가 크게 지연될 위기에 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TFX의 F-110 엔진 통합은 물론 수출 승인도 내주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6월 튀르키예 현지 엔진 제조사인 TEI사는 미 국방안보협력국의 승인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F-110 엔진을 조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튀르키예 현지에서는 튀르키예 정부와 TEI 측이 F-16용으로 면허 생산된 F-110 엔진을 미정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TFX에 장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F-110 엔진으로 시제기 실험을 실시하고 차후 TEI가 롤스로이스 기술 지원으로 완성할 자국산 터보팬 엔진을 양산기에 적용해 2030년부터 TFX의 대량 양산을 시작한다는 방침인데요. 미국의 승인 없이 막가파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엔진 전용을 미국 정부가 과연 그대로 둘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F-16 전투기 가장 많이 운용하는 나라가 터키죠. 튀르키예. 그런데 이 튀르키예는 그 대부분을 면허 생산했습니다. 라이센스. 그런데 우리보다 그 라이센스 조건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 전쟁에 협력을 해주면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개조 개량 이거 못합니다. 우리 독장 무장을 우리 KF-16에 못 달죠. 그런데 이 튀르키예는 그 모든 허락을 미국으로부터 다 득했어요. 전쟁에 협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미국에게 고 가치의 동맹으로 인정받다가 S-400 그 방공 시스템 그거 하나 도입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다 망쳐버렸죠. 그래서 TFX 원래 KFX 할 때 두 개 국가의 해외 국가를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터키였습니다. 그 대상이. 그런데 터키는 자기네들이 따로 그냥 독자적으로 전투기 만들 거니까 니들하고 안 한다 해서 인도네시아하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TFX입니다. 그런데 엔진 문제가 이제 미국이 야, 니들은 지금 S-400 사서 우리하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안 돼. 캐사 제재 들어가. 이렇게 돼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영국이 도와주어서 EJ200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엔진 그 바탕으로 터키에게 기술 지원해서 엔진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그것도 영국이 손대서 안 되고 그리고 또 F414 엔진 우리 KFX에 들어가고 슈퍼 호넷에 들어가는 그 엔진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원래 만들었던 그 라이센스 생산했던 F-16 그게 들어간 엔진 F-110 엔진 이걸 그냥 집어넣겠다 이제 이건데 자 이건 좀 뭐 먹업 사진이고요 이렇게 지금 시제기 만들고 있는데 뒤에 엔진 안 꼽았습니다 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지금 내년 3월에 불과 몇 달 안 남았죠 시제기 출고하겠다 뭐 어떻게 비행기를 갖다가 엔진도 없이 어떻게 엔진 이거 넣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 뭐 옛날에 삼성항공도 이거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엔진 만들었죠. 여기도 만들었는데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라이센스를 했으니까 이거 만든 거 이거 그냥 갖다 꼽겠다. 그러면은 이 엔진을 만들 계약은 F-16 전투기 라이센스 생산한 그 전투기에 넣기 위해서 만든다고 계약을 했었고 그 계약하는 그 어떤 수량도 다 나와 있겠죠. 그런데 그걸 TFX에 꽂는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 위반이다. 그럼 계약 파기야. 니들에게 라이센스 박탈이야. 권리 박탈이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니들이 지금 우리 허락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군수 지원도 안 해. 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터키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가. 그래서 미 상원이 그 S-400 우리가 사줄게 하고 예산도 1조 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S-400 미국에게 넘기고 아니면 그냥 폐기를 하든지 그냥 폐기하면 돈 아까우니까 1조 원 미국으로서 받고 넘기든지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나토로 돌아온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짓으로 아주 이상한 이런 막가파식의 행동을 하는데 터키 이러다가 지금 200대 있는 F-16도 하나도 못 날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되네요. 참 희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